세 명에 대해서 이제 영장 결론이 이제 밤이나 새벽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좀 전망을 좀 해보겠어요. 오영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예. 아마 세 분 다 발부될 걸로 예측됩니다. 세 명 다요. 예. 박민식 의원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결과는 뭐 발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과연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예. 한꺼번에 세 명을 그것도 개인 무슨 부정부패 무슨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 같은데 예. 이렇게 구속을 한다 세 예. 명을 이게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예.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일단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좀 걱정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수장은 다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국민의 세금이 40억 원이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게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까지만 공개를 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40억이 이렇게 개인에게 상납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점. 예.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씩 계속 지급됐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사안이 중대하고요. 예. 오히려 모두 다 구속돼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예.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제 상납을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썼다. 예. 그렇게 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연히 엄벌해야죠. 예. 근데 상납이란 뜻이 뭡니까? 상납이라는 것은 우리 시쳇말로 조폭이 무슨 자기가 봐주는 무슨 술집 주인한테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걸 보통 상납이라고 하죠. 지극히 개인적인 악행으로 또 개인적으로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4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과연 상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는데 아직 검찰 관계자라고 말은 나오지만은 도대체 개인적으로 어디 썼는지가 안 나와요. 저는 좀 다른 예. 시각에서 보여야 되는데요. 예. 이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대공수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 70억이란 돈은 소총으로 많이 따지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한 7,000정의 소총을 뺀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국가 안보에 비유하면 예. 일개 연대병력을 휴전선에 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정도 어떤 국가 안위의 중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그 국가정보원 수장이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어떤 그 안보 공백상을 초래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표현은 일단 검찰에서 이제 상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언론에서도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박민식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단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승훈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그거는 어떻게 쓰는 걸 사적으로 쓰는 겁니까? 일단 이제 뭐 사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예. 개인적인 용도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뭐 집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옷을 산다거나 돈을 뭐 준다거나 그런 옷을 거겠죠? 산다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사적 사용인데요. 검찰이 상당히 조심했었는데 그런 말을 한 것들 보면 수사의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 그런 차원의 어떤 검찰의 어떤 소명이 아닌가 싶어요. 예. 좀 더 나갔다라고 한다면 피해사실 공표의 문제라든가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뭐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꺼낸 말로 보이고요. 검찰이 예. 그러한 증거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거나 청와대나 국정원 직원 내부에 어떤 진술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마 검찰은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아마 예.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보면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국정원 돈을 쓴 게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이 전체적인 사건 흐름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재판에 영향 미치는 걸 고려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뭐 실명도 없어요. 뭐
무슨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검찰 관계자다 이렇게 아주 회피하는 그런 뭐 존재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 그냥 사적으로 썼다. 아니 그런 정도 말할 것 같으면은 도대체 사적으로 쓴 게 개인 집에 보관을 한 건지 침대 밑에 숨겨 놓은 건지 무슨 뭐 음식 먹는데 쓴 건지 자기 뭐 친척한테 준 건지 나올 예.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신이 못 드러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게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예. 있으면은 당당하게 지금 언론에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검찰에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다. 예. 만약에 착복한 게 드러나면 국민들이 판단하죠. 당연히 엄벌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상납했다. 사적으로 썼다. 40억 원을 저도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40억 원을 사적으로 쓴다면은 예. 당연히 그거는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말을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뭐 미용실에 썼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40억을 미용실에 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사적으로 썼다 또는 상납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디 얼마를 썼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거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일이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 대통령이 돈을 쓰는 공적으로 쓰는 거는 이미 프로세스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아무도 모르게 공적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쓰려면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동원하지는 않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정관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은 특활비죠.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렇죠. 특수활동비의 개념이 이것은 영수증을 증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처를 잘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국정원이라는 것은 국가 비밀 최고 정보기관입니다. 예. 그 특활비, 용처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수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밝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용도를 1억 원 어디에 쓰고 2억 원 침대에 보관하고 3억 원 뭐 친구한테 줬다든지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없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건 위험하다. 이승훈 변호사까지만 그러니까 듣고. 특수활동비가 매년 한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도 매년 뭐 상임위 쪽에 80억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근데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자녀 유학비로 썼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이런 특수활동비에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정말로 국가가 기밀을 위해서 해야 될 활동비는 영수증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 그걸 미끼 삼아서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돈 쓰듯이 썼다.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 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국회도 바뀌어야 된다. 예.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의 잘못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이 그럼 오 변호사님 이 정도까지 검찰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네. 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오늘 병원 가고 조사는 언제 이룰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지금 거부할 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거부하고 있고요. 아마 상당히 쉽지는 않고 만약에 검찰이 한다면 방문 조사 정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조사를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조사를 할 없죠. 수는 없는 거죠. 예. 상당히 검찰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검찰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꼭 그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거 아니거든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준 돈과 준 사람의 진술 예. 그런 구체적인 증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판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기소할 수도 있고. 예. 예. 어제 또 하나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선고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하고 공모 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박 의원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거를 지시했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뭐 지시든 또 보고든지 간에 우리 형법상의 공범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주종 관계든지 또는 협력 관계든지 이런 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지만 예. 이제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관, 직계 비서관 아닙니까? 끈끈이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정호성 비서관이 뭐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암묵적인 공범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에 판결을 했고 좀 아쉬운 것은 그 공용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죄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소 사실이
비밀 문건이 47건입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이 33건이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왜 무죄가 났느냐, 이제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요지를, 그게 불법한 지금의 위법 수집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반도 아니고 반을 넘는 부분이 무죄가 난 부분은 검찰에서도 이 사건 수사할 때 뭔가 좀 흠이 있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추후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고가 내려지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치는 당연히 미치죠. 예. 같은 공무관계 재판이기 때문에 예. 정호성 씨 재판에 사였던 증거, 뭐 증거 능력 있는 증거, 그다음 판결문 이런 게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공무원에게 인정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선고하더라도 최소한 한 1.5배 정도 선고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예.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주변 다른 것들을 그게 원래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순서상. 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판결을 선고하는 게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저런 예. 말들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별도로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진술자들에 의해서 판결 결과가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선고를 원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뭐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요, 전병헌 수석이 결국에는 사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오 변호사님, 일단요, 임종석 실장하고 얘기하는 거는 잘 얘기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결국엔 사의를 표명했다. 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좀 안타깝고요. 예. 다만 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여러 가지 어떤 청렴함 이런 것에 혹시라도 누가 끼치지 않을까 이런 당사자 본인의 어떤 판단 이게 크게 자극하지 않을까. 예. 어떤 임종국 실장의 판단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좀 존중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겠다는 그 정석의 그렇죠. 말이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이요, 박 변호사님. 지금 이게 전병헌 수석에서 끝날 것이냐,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는 좀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 확대다, 축소다, 그거보다 예. 전병헌 수석 아마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뭐 일설에는 이게 뭐 청와대 내의 권력 투쟁의 산물 아니냐 예. 이런 말도 있고 또 이 이제 전병헌 의원과 관련된 이런 의혹은 사실은 한 1년 전, 2년 전부터 받아했죠. 언론에서도.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수사가 착수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고 변창훈 검사의 비극적인 사건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저도 뭐 검찰을 누구보다도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점에서 뭔가 순수성에 뭔가 균형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전병헌 의원 본인도 좀 억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균형 맞추기라는 그 박 의원님 얘기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뭐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얽어가면 뭐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타이밍의 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서 어떤 보좌관 수사하면서 나온 하나의 부산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전수에게 영향을 미친 하나의 범죄 행위 아닌가. 그리고 그런 단서를 수사진에서 검사들이 포착한 거지. 예. 어떤 청와대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 눈치를 봐서 수사 타이밍을 조절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그렇죠. 하는 것이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낙마란 말이에요. 이것이 글쎄요, 문재인 정부에게 어떻게 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타격이 있겠죠. 일단은 도덕적 잣대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검찰이 반성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꼭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검찰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엄격한 잣대로 똑같이 수사는 진행돼야 되고 앞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이렇게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쥐고 있는 또 하나의 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문제인데 조혜진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 대통령도 수많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중에 뭐 문제돼서 사법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때 그 협의하고 지시하고 했으니까 대통령도 다 공범이다. 이러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퇴임 이후에 온전하겠습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었죠. 어떻게 거슬러 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쪽에서 했던 이야기고, 지난 대선 전후로도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있었던 이야기고, 본인들은 그동안에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폐해, 그 적폐는 손도 안 대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수사 의뢰하고 적폐청산위원회 TF라는 데서 사실상 하청 수사하듯이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은 거기서 넘긴 그대로 수사하고 거기 또 특별히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계속 그 포위해오고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 보복이 맞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온전하겠냐? 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 말고도 우리도 자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이제 그런 서로 말싸움 비슷한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혜진 의원이 아까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셨습니다만 예. 저분 개인 캐릭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혜진 의원이 국회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원 중에 한 분이에요. 예. 한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 그래서 지금 아까 박근혜 정부 때 공천 못 받아가 저렇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할 정도면은 사실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이 나올 때 벌써 몇 달 전부터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은 댓글의 99%가 MB 구속이에요. 예. 답 적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MB 구속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뭔가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치니까 이것은 어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첫째, 그런 예. 의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는 죄와 벌이 있는 것이죠. 죄와 벌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뭐냐면은 사이버 사령부에 뭐 댓글 단 거 보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예. 보고받은 것 가지고만 지금 벌써 여론내에서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죄와 벌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미리 답을 정해놓고 뭔가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예. 조합을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기무사, 사이버 수사, 사이버 전담 군인들을 동원해서 선거라는 민주주의 아주 중요한 절차에 개입하는 예. 이 중대한 범죄 행위를 자꾸 어떤 정치 보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 CIA나 FBI가 미국 대선에 이렇게 댓글 달고 공작했다면 미국 사회가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 즉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군대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어떤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대로 묻어갈 것인가, 묻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하나 밝혀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만들 것인가. 이 근간이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중대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이든 또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데 개입하면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럼 어떤 구체적인 개입을 했냐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 두 사람 다 구속됐습니다. 뭐 때문에 구속됐냐면은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일반 시민들 도청한다고 구속을 했죠. 그 당시에 국정원장들은 매주 목요일 날 1회씩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어요. 예. 직보할 때 그 도청 문건도 같이 직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 보고받았다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야죠. 예, 예. 그런데 오 변호사님께 그렇게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자꾸 참여정부 얘기를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는 일종의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예. 프레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 아니면 과거에 너희는 이런 게 없냐 이런 예. 식으로 일종의 공갈을 하는 거죠. 공갈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좀 무마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 예.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사법 방해 행위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검사들에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 수사하지 마라 해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엄청난 증거들이 나왔어요. 이미 엄청나게 증거들이 나왔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멈추면 더 문제입니다. 아니 개입했다고 하는데 문제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것이 사실상 글쎄요. 여론전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좀 통할 거라고 보세요? 일부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일부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MB 정권에서 정말 노무현 정권의 자료가 정말 파격적인 자료가 있느냐. 예. 지금 회자되고 있는 680만 달러 외에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큰 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조혜진 전 의원이나 MB 측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공개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는 순간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정말로 정치 보복이 아니고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돼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 수장은 다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국민의 세금이 40억 원이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게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까지만 공개를 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40억이 이렇게 개인에게 상납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점. 예.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씩 계속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거 사안이 중대하고요. 예. 오히려 모두 다 구속돼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예.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제 상납을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썼다. 예. 그렇게 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연히 엄벌해야죠. 예. 근데 상납이란 뜻이 뭡니까? 예. 일개 연대병력을 휴전선의 뺀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정도 어떤 국가 안위의 중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그 국가 정보원 수장이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어떤 그 안보 공백 상태를 초래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표현은 일단 검찰에서 이제 상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언론에서도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박민식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단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승훈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그거는 어떤 걸 어떻게 쓰는 걸 사적으로 쓰는 겁니까? 일단 이제 뭐 사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예. 개인적인 용도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뭐 집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옷을 산다거나 돈을 뭐 준다거나 그런 옷을 거겠죠? 산다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사적 사용인데요. 검찰이 상납이라는 것은 우리 시쳇말로 조폭이 무슨 자기가 봐주는 무슨 술집 주인한테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걸 보통 상납이라고 하죠. 지극히 개인적인 악행으로 또 개인적으로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4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과연 상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는데 아직 검찰 관계자라고 말은 나오지만은 도대체 개인적으로 어디 썼는지가 안 나와요. 저는 좀 다른 예. 시각에서 보여야 되는데요. 예. 이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대공수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 70억이란 돈은 소총으로 많이 따지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한 7,000정의 소총을 뺀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국가 안보에 비유하면 세 명에 대해서 이제 영장 결론이 이제 밤이나 새벽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좀 전망을 좀 해보겠어요. 오영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예. 아마 세 분 다 발부될 걸로 예측됩니다. 세 명 다요. 예. 박민식 의원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이제 결과는 뭐 발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과연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예. 한꺼번에 3명을 그것도 개인 무슨 부정부패 무슨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 같은데 예. 이렇게 그 구속을 한다 예. 3명을 이게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예.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일단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좀 걱정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조심했었는데 그런 말을 한 것들 보면 수사의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 그런 차원의 어떤 검찰의 어떤 소명이 아닌가 싶어요. 예. 좀 더 나갔다라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라든가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뭐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꺼낸 말로 보이고요. 검찰이 예. 그러한 증거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거나 청와대나 국정원 직원 내부에 어떤 진술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마 검찰은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아마 예.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보면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국정원 돈을